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석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일단 여기죠? 네, 명신산업.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20일 목요일 11시 23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저가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에서 반응을 어느 정도 주긴 했어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여줄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막 좀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자리들도 있었는데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최종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가격대까지 와버렸죠. 네, 이거를 로그로 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이 주요, 네, 매물대, 매물대라기보다는 트렌드? 아니, 트렌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24,000원이라는 저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두 번째 저점, 그 다음에 현재 이런 트렌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반등세는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베이스 채널에 기반을 두고 말씀드렸던 가격대인데, 실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흐름이냐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매물대 이후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돌파가 나왔죠. 주요 매물대 그 트렌드 돌파, 눌림, 그 다음에 상승,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서 트렌드가 가속이 조금 붙으면서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지, 그래서 자꾸 이런 데를 조금 지지해준다. 그러면은 실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다만 힘들게 돌파하고 나서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여기가 이제 저항대로 작용을 했죠. 저항대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되돌림, 이탈 되돌림, 그 다음에 또 이탈. 그러면서 이제 계단식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얘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 직전의 고가가 여기죠. 예, 직전의 고가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한 번 정도 슈팅을 주고 그 다음에 조정.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베이스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구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한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좀 참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현대차그룹에서 약 8조, 8조에서 9조 정도 미국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아직까지 명시산업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비트코인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반등 줄자리에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이후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지지를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되돌림 받고 저항 받고 빠지는, 그러다 보니까 직전 저가까지 거의 치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오늘 만약에 장이 열리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도지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좀 주가 흐름은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썩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 땡큐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오늘 뉴스가 하나 새로 나온 거는, 지난달 유럽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배 정도가량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차, 기아의 지난달 유럽 판매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배 이상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기저 효과로 이제 풀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나와줘야 될 매출이 올해로 이연이 되면서 나와주고 있는 흐름.
그래서 두 회사는 4월 유럽에서 작년과 같은 기간 18,000대보다 317% 급증한 78,495대를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시장 규모는 103만 9,810대로 작년 동기 대비 255%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평균 시장 규모가 늘어난 것보다는 조금 더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싼이나 코나, 그 다음에 기아가 시드, 스포티지, 니로 등의 순으로 이제 많이 판매되었다라고 하고요. 친환경 모델만 놓고 보면은 니로가 7,900대, 그 다음에 니로가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하고, 코나, 그 다음에 투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하나하나가 다 이제 조금 개별적으로 조금 움직여줄 수 있는 모멘텀인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아무튼 유럽 점유율에서 계속해서 현대기아차가 높여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요즘에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이고, 이런 지지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탈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네. 실제 여기를 이탈한다라는 거는 여기 저점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해 볼 만한 자리는 맞죠. 네. 손절을 짧게 잡고 가성비가 괜찮은 자리라고 하죠. 그거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분들,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하락 추세는 벗어났는데 움직임 자체는 테슬라가 아니라, 네,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이후에 이제 이게 바닥을 다지는 거가 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져야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지켜줄 선에서는 일단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정도 치고 올라가면 여기 이런 상단까지는 열어볼 수 있다라는 게 되니까, 손절은 한 2, 3% 만약에 내가 좀 더 길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3, 4%고, 길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수익은 좀 길게 내가 가져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죠. 이런 자리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음, 변동성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손절가 대비,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지켜주면은 나는 좀 들고 가보겠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유효할 수가 있죠. 스탑은 이런 식으로. 스탑은 한 3% 잡고, 2, 3% 잡고, 이런 데를 지켜주면은 나는 이런 상단까지는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전략들이 유효한 부분들이 있죠. 사실 여기서는 사실 이제 본저가 손절만 해도 뭐 특별히 이제 전략에 있어서 본저가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저점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본저가 설정을 한 뒤에 이렇게 조금 이 상단까지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명시산업이 한 번씩 줄 때는 좀 시세를 좀 강하게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요즘에도 지수가 뭐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아침마다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추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